네, 2025년 6월 28일 이정훈입니다. 단 12일간의 전투였습니다. 전쟁으로 하기에도 좀 부르긴 뭐하죠. 보통은 이런 건 전역, 캠페인이라고 부릅니다. 캠페인이 뭐냐? 캠페인은 여러분들 그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유세를 캠페인이라고 하죠. 캠페인은요, 딱 D-Day가 정해져 있습니다. 투표를 하는 날이 유세의 마지막이죠. 그리고 유세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는 거죠.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일, 투표일까지의 선거운동이 캠페인입니다. 이건 선거에서 쓰이는, 정치하게 쓰이는 캠페인이라는 용어의 풀이고, 전쟁에서는 내가 이 전쟁을 할 때 목표를 세웁니다. 물론 날짜는 정하지 않죠. 언제까지 한다 정하지 않지만 내가 제거할 목표는 세웁니다. 이번 12일간의 미국, 이스라엘, 대이란 전쟁을 보게 되면 이란의 세 군데 핵심 핵시설을 제거한다가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니까 미국은 즉각적으로 ceasefire, 대한민국 언론들은 이걸 휴전이라고 번역하는데 휴전이 아니고 사격 중지입니다. 사격 중지입니다. 사격 중지를 교전 중지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휴전은 아닙니다. 이 ceasefire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설정했던 군사작전의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에 멈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캠페인, 군사용어로는 캠페인, 우리말로는 싸움 전차에다가 두인변에 이렇게 쓰는 역자 있죠. 대한민국의 역군이다, 노역을 한다 할 때 그런 역자 써서 전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역. 네. 이 전역들이 여러 개 모이면 전쟁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은 지난 4월 달인가도 있었죠. 그 전에도 있었죠. 서로 막 미사일을 주고받았죠. 그게 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일 겁니다. 근데 그 전쟁 중간중간에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이번 12일 전투의 목표는 이란의 핵시설 제거였다. 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시스파이어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전역이라고 합니다. 이 전역을 미국과 이스라엘은 성공적으로 이뤘는데, 그리고 기대했던 그 다음 목표가 있을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클라우제비치가 정치의 연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하는 국제 정치에서 내가 저 나라에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원하지 않고 거꾸로 자기 맘대로 우리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국제 정치하고 우리나라의 국제 정치가 부닥치면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서로의 정치 의도를 상대방에게 투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의 연속이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클라우제비치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캠페인을 한 거는, 이번 전역을 한 거는 그 다음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목표가 뭐겠습니까? 이란이란 나라가 사실상 지금 독재정이죠. 신정 정치를 하고 있는데 무슬림 최고 지도자가 국가에 어떤 자리는 없어요. 대통령도 총리도 아닌데 그가, 그 종교계의 지도자가 대통령을 비롯한 이란의 국회는요, 우리나라 옛날 박정희 때 여권이 임명하는 국회의원 유정회가 있었죠. 그런 완전히 행정부의 이중대입니다. 입법부도 마찬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부를 종교단체, 무슬림이 꽉 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기관 대표자는 세습은 하지 않죠. 근데 그들이 자식을 안 낳느냐? 자식은 낳습니다. 지금 하메네이 후기자 중에 한 명으로 하메네이 차남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식은 낳아요. 결혼을 하는데 반드시 전제로는 가지는 않습니다. 즉 아들에게 이어주는 그런 모양은 아니지만은 계속 무슬림의 최고 지도자가 끌고 나가는, 그래서 종교적인 독재 정치, 이걸 신정 정치라고 하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이 종교가 사회, 정치를 지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전에 유럽을 보시면 돼요. 그때 그 로마 교황이 다 이제 군주들을 통제하면서 다 지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주교가 뭐라고 말하면은 그걸 무조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생각은 없는 겁니다. 하느님 생각에 맞추는 거고, 종교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인간의 자유가 말살되죠. 그래서 인간의 그 능력을 깨기 위해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들고 나오죠. 종교가 부패했다 들고 나오면서 개신교가 나오면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와해가 되면서 신성 로마 제국하고 로마 교황은 다른 겁니다만은 로마 교황이 임명한 신성 로마라는 허울 좋은 국가가 유럽을 지배하던 모양이 무너지는 거죠. 로마 교황도 힘을 잃게 되는 거고. 이제 그걸 깨는 게 르네상스부터 시작돼갖고 종교혁명, 그 다음에 산업혁명,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프랑스 대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이런 걸 겪으면서 종교를 극복하면서 우리는 근대화라고 번역하지만 영어 표현은 현대화, 모더나이제이션, 현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게 되면 아직 이란은 아직 모더나이제이션, 팔레비 왕정 때는 입헌 군주정이 아니라 사실상 군주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근대화라고 할 수 없지만 왕정은 없었지만은 신정체제로 갔기 때문에 더 봉건으로 가버렸죠. 이러한 나라를 깨야 된다. 네. 깨는 것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가장 큰 이유였을 거예요. 거꾸로 이란은 자기식 무슬림 혁명을 전파하려고 그랬죠. 그 첫 번째 대상이 그 걸프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제 이런 나라들에서는 몇몇 나라들은 민주정이 들어섰고 몇몇 나라에서는 또 사우디라든지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왕정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왕들은 이란식으로 종교 지도자가 정권을 행사하는 거는 반대합니다. 내가 왕을 하면 하지. 그래서 갈등이 생겨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GCC 연합국들이 이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적이 무엇이냐.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로서 이거랑 충돌을 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을 거부하는 거는 무슬림 국가들 거의 모두가 다 싫어하지만 근데 무슬림 국가 사이에서 이란과 반이란이 대결이 있다 보니까 반이란의 대열에 있는 나라 중에서 몇몇 나라 예를 들면은 바레인하고 카타르인가요? 몇몇 나라는 이스라엘과 수교를 했습니다.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수교할 때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단교를 하기도 했었죠. 지금은 다 복교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도 갈등이 있고 사우디 등 다른 무슬림 국가도 갈등이 있는 게 이란입니다. 근데 이란은 자꾸 자기식 혁명을 수출하려고 그래요. 사우디에 수출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수출해서 이스라엘 땅을 다시 무슬림화 하려고 하니까 계속 갈등이 있는 거죠. 그냥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만 국민들만 잘 먹고 살게 하면 되는데 국민들을 가렴 주고 해서 그 거둔 세금으로 이 짓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핵까지 만들려고 하다가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핵을 잃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란의 무슬림 정권이 와야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레짐 체인지가 일어난다고 봤는데 지금 이란에서는요 극도의 공포 정치, 즉 이란 내에서 친이스라엘 분자, 친미 분자를 색출하는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지고 있고 테헤란 시내 전역에는 검문소가 만들어져서 이제 막 지나간 사람 마구 이제 불신 검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체제 인사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추적을 하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그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게 하는지 실토하라 그러고 당신은 협조한 거 아닌지 조사에 들어갔답니다. 당연히 휴대전화, 컴퓨터에 대한 추적은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 서쪽, 즉 터키하고 띠르키하고 국경 쪽에는 이 띠르키하고 이란 사이에는 쿠르드족 한 3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쿠르드족이 삽니다. 이 쿠르드족에 대해서는 띠르키에도 아주 결사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은 조금 덜 단속했는데 이 쿠르드족이 인구는 많은데 자기네는 국가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독립을 하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반이란일 수가 있습니다. 이 쿠르드족을 대대적으로 지금 탄압을 하는 모양이에요. 이들이 반이란 활동을 한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협조한다라고 보고 지금 쿠르드족 지역에서는 뭐 학교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협력하는 그 민병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건국하고 나서 한동안 서북청년단이니 뭐니 하는 이러한 젊은이 단체가 있었죠. 이념 단체가 있었는데 그런 같은 민병대들이 들어가서 쿠르드인들을 탄압하고 있고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인으로 구성된 무자히딘이라고 하는 이게 좀 뭐랄까 좀 반이란적인 무장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에도 불구하고 이란 내에서는 이란의 종교 정치를 박살낼 만큼 운동가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 제가 앞선 방송에서 소련의 군사력이, 소련의 경제력이 약해졌을 때 폴란드에서 레흐 바엔사가 자유노조 운동을 부리면서 폴란드 이제 부터 시작되는 동유럽 붕괴의 혁명을 만들었는데, 아직은 그런 운동가가 없고 그런 운동가가 나올 것 같아도 지금 이란인 출신으로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 나르게스 모하마디인데 그도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독재를 당하고 있다. 자,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겁니다. 이게 군사적인 전역에 성공하더라도 내가 그 다음 단계로 기대했던, 그때는 전역의 목표가 아니었지만 궁극적인 목표인 민주화 혁명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린가 하면은 이제 다음 타겟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평양에 있는 국사봉이라는 산에 해발 444m의 바위산인데 그 산 속에 전시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들어가서 전쟁을 지휘합니다. 그 바위 속에 있는 그 지휘소 이름이 철봉각인데, 철봉각을 깨려면 GB-50조 같은 벙커버스터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남포시에 가면 강선구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는 강선구역인데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그 강선구역 지하에 북한의 그 우라늄 시설, 농축 시설들이 있죠. 등등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덤도 한미 간에 좋은 정부가 만들어지고 한미가 자신이 있으면 거기를 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통일은 못해요. 통일할 의지가 있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북한 내에서 반독재 투쟁을 하는 혁명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거듭해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이제는 대북 해외 공작만 하게 돼 있으니까 북한의 김일성대학, 김척공대, 사리원농대 이런 학생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 산자여 따르라, 훌라송 등을 부르면서 반김정은 투쟁을 하도록, 민주화 투쟁을 하도록 공작을 해야 되죠. 그리고 북한판 광주 사태를 일으키도록 우리 광주 시민들이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평양 사태가 나든 사리원 사태가 나든. 그렇게 해서 하면서 독재 정권이 와해될 때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지금 제가 이란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제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하는 분석을 설명드린 거는 남북 통일을 해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절대로 남북 간의 대화만으로는 통일이 안 됩니다. 그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워봐서 알겠지만 대화만으로 해서 잘 키우는 부모가 드물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회초리와 야단을 갖다 놓고 더러 야단을 쳐가시면서 덜 때리는 사람들은 있죠. 많이 때린 사람이 있고 안 때리고 야단만 치는 사람은 있죠. 그러나 순수하게 좋은 말로는 안 됩니다. 이 사람 감정이라는 게 미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북이라고 하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상한 놈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툭 치고 그들이 뭔가 지금 못된 짓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핵무기도 많았고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는 작전을 한번 해놓고 으르렁거린 다음에 또 까부면 또 좁혀고 그러면서 북한 내에서는 반독재 운동이 일어나도록 계속 공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가정보원이. 그리고 북한에서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그들 손으로 김정은을 제기하고 조선인민군 내에서 우리가 바로 4.3 제주운동 같은 거, 또 여순 반란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광주 사태를 넘어서 여순 사태 같은 거, 사상 사태. 이제 우리는 거꾸로 사상과 여순을 더 민주화 운동을 올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해체돼 가고 있어 문제인데 사실 북한에서 여순 사태, 4.3 사태가 일어나야 되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뒤집어졌을 때, 뒤집어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옛날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베트공들이 남베트남에서 계속 준동을 해가지고 그들이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니까 그 엎을 때쯤에 어떻게 합니까? 북베트남 군대가 쫙 사이공으로 지금 호치민시로 들어와서 점령하면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서로 통일됐다 선언하면서 통일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민주화 세력이, 근데 동유럽이 공산화될 때는 나토군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다 무너져서 민주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줄줄이 나토로 다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런 식 통일을 해야 되는 거죠. 가장 멋진 거는 동서독 통일입니다.
동서독 평화통일을 하려면 북한을 무력화시켜야 돼요. 그게 뭐냐? 가지고 있는 핵을 박살내서 그들이 한 20몇 년 동안 공들여 만들어 놓은 걸 무화시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까불면 패고, 그러면서 반체제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고, 여순 사건이 일어나게 하고, 조선인민군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북한 내에서 북한에 반대하는 4.3 사건이 일어나게 하고, 또 광주 사태가 일어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세력들이 북한을 뒤집어 엎으면은, 그때 중국과 러시아가 달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죽인다 살린다 하면 붙는 쇼를 하면서 얘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미국과 같이. 필요하면 붙기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공자에 먹히면은 혁명을 한 세력이 우리와 통일하겠다. 그러면 국제사회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는 완벽한 민주통일이 되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스스로 독재자 정권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어서 더 국민통합이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이란을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북한의 핵을 어떻게 없애고 통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인가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남북 통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한번 제 주장에 한번 뭐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